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주간 트롯 다시 불붙은 MBN과 TV조선의 트롯 대전 2라운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좀 시작된 지는 됐죠. 왜냐면 MBN에서는 현역가왕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고,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TV조선이 미스터 트롯 3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맞대결 양상이 시작됐는데,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MBN 분위기 좋았던 날이 2022년 12월 21일이었어요. 왜냐면 12월 20일 날 불타는 토론맨 첫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8.3%가 나왔어요. 사실은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시청률인데 MBN 입장에서는, 왜냐면 MBN이 굉장히 좀 TV조선 다음으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시도했는데 시청률이 다 안 나왔었죠. 심지어는 TV조선에서 포맷을 그 표절했다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MBN이 어떻게 트롯을 한번 잘해보려다가 TV조선을 떠난 서혜진 사단과 손을 잡으면서 만든 첫 번째 프로그램이었고, MBN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시청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문제는 3일 천하였죠. 12월 22일 날 TV조선 미스터 트롯 2를 방송했는데 첫 회 시청률이 20.2%였어요. 뭐 차이가 너무 컸죠. 그래서 3일 만에 좋았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TV조선 미스터 트롯 2는 계속 20점대를 유지하다가 21%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18%대로 떨어지기도 했고, 아마 마지막 회 빼고 최고 시청률이 21.9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1, 2%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약간 이게 종합편성 채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트롯 프로그램이 약간 정치권과 유사함이 있어요. 집토끼가 있어요. 집토끼. 그러니까는 뭐 그 어느 채널에서 트롯 오디션하면 그냥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고정 시청자층이 집토끼인데, 집토끼가 한 20% 되는 거예요. TV조선은. 왜냐면 그동안 해온 게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산토끼를 잡아가지고 시청률을 막 늘려야 되는데, 마지막 회 가서 최고점이 24%였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 일회성을 빼면 그냥 그 집토끼 20%에서 1, 2% 왔다 갔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산토끼를 잡는 데는 실패를 한 거였죠. 반면 MBN은 8.3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나마 16.2로 끝났어요. 그래서 한 2배 가까운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집토끼는 한 8%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산토끼 6%를 잡아가지고 16%까지 성장하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TV조선에는 지는, 그나마 사실은 작년에 한참 올해 그 지난번 대결 때 한참 방송 많이 할 때 그나마 불타는 토론의 역전의 기회를 잡긴 했었거든요. 황영웅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했기 때문에 쫙 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황영웅이 그 개인 사생활 논란에 휘말리면서 중도하차하고 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시청률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황영웅이 만약에 제대로 스타덤이 쫙 타고 올라갔으면 그 대결이 어찌 됐을지 모르는데, 왜냐면 이미 미스터 트로트는 정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나마 MBN은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소폭이나마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딱 한번 치고 올라갈 계기에 오히려 시청률이 하락하면서 TV조선의 승리로 끝이 났죠. 자, 이번에 이제 당연한 구도는 MBN은 불타는 트롯 거를 들고 나올 걸로 봤고, TV조선은 미스 트롯 시즌 3를 들고 이번에 그 여성 트롯 대결로 갈 줄 알았는데, 그 구도가 되긴 했지만 MBN이 틀어가지고 현역가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현역가왕은 첫 방송에서 6.7%, 그 다음에 8.5, 10.5, 11.3. 이번에 역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11.3이면 요즘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에요. 그 가장 최근인 12월 19일 날 화요일 날 방송된 모든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시청률 높아놓은 프로그램이 뭘까요? 아니요. 사실 이건 답이 있는 퀴즈예요. 주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은 KBS 1TV의 일일 드라마예요. 연속극의 힘은 여전히 강해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집토끼를 가지고 있는 군단이거든요. 그런데 KBS 1TV 일일 연속극이 우당탕탕 패밀리인데 이날 기록한 시청률이 11.8, 차이 0.5밖에 안 나요. 한 주 뒤에는 그냥 정답으로 나와 있는 일일 연속극을 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MBN 당연히 지금 분위기가 좋았겠죠. 근데 문제는 12월 21일 날 방송된 미스트롯 3였죠. 시청률이 무려 16.6%. 여전히 TV조선의 집토끼는 무시를 못한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건 다음 2회 시청률일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산토끼를 못 잡아가지고 또 16%대로 오갈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스트롯 3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20%를 언제 넘냐예요. 16.6에서 20%면 한 4% 오른 거잖아요. 미스터 트롯 시즌 2는 마지막 회 가서 겨우 4%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지막 회에서 20% 찍는 건 의미가 없고 프로그램 중반부 20% 넘으면 이거는 30%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언제 이제 이 집토끼 말고 산토끼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가 관건인데 NBA는 이번에도 역시나 좀 산토끼를 잡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소폭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아는 방송 관계자들이랑 원래 이 두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올해도 어차피 이 채널에서도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미 방송 관계자 특히 좀 예능국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일 거로 예상했을까요? TV조선. TV조선 승리를 예상했어요. TV조선이기 때문에 아성이 TV조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컨셉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역가왕은 딱 컨셉이 이거예요. 한일 트롯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여성 현역 트롯 가수 톱7을 뽑는 서바이벌 음악 예능 프로그램.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기획력 죽인다. 서혜진 PD, 노윤 작가니까 가능한 기획이다. 일본에서도 또 지금 이제 그 불타는 트로콜 비슷한 형태의 오디션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양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탑7을 뽑아가지고 둘이 맞붙는 프로를 한다. 이 구도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획력은 뛰어난데 이게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 PD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꼽는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성공 비결 1번이 뭐죠? 스타가요. 스타이기도 하지만 스타도 더 중요한 건 팬덤. 미스트롯 1편이 성공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성공한 이유는 뭐다? 아이돌에만 있던 팬덤이 송가인이라고 하는 트롯 가수한테 생겼어요. 홍자 팬덤도 꽤 있었고 가장 성공한 오디션 프로그램 꼽히는 미스터 트롯 1편 같은 경우에는 임영웅 뭐 신급이고 임영웅을 비롯한 탑7 다 팬덤이 엄청났고 탑7에 이르지 못한 출연자의 팬덤까지 생길 정도 됐으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한 프로그램이었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현역가왕은 33명의 출연자 중에 31명이 이미 타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물론 그때 못 보여준 매력을 이번에 보여주면서 팬덤이 만들어 스타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 본인도 밝혔잖아요. 제목이 현역가왕이잖아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오디션 프로그램 성공한 이유는 딱 뭐냐면 시청자들이 직접 처음 보는 가수 중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찍고 그 스타를 정말 스타로 만들고 그 스타의 팬덤이 되고 하면서 이게 커지면서 그 시청률도 올라가고 화제성도 커지고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전국 투어도 성공하고 이게 다 되는 건데 현역가왕은 약간 그 가장 기본인 팬덤을 포기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기획력은 너무 좋았는데 이게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따르면서 그래도 그나마 기본 문법을 따라하는 미스트롯 3편이 오히려 유리할 거다라는 좀 시선이 지배적이긴 했었어요. 그럼 뭐 불타는 트롯맨이 황룡 팬덤의 힘으로 성공할 뻔했지만 실패했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면 미스트롯 3는 철저하게 기존 문법을 그대로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MC 김성주 씨가 첫 회에서 마스터 장윤정에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좀 달라진 심사 키워드가 있냐 물어봤더니 장윤정 씨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첫 번째는 트롯에 대한 자긍심, 두 번째는 독보적인 매력. 왜냐면 여기 지금 출연할 정도면 노래는 다 잘한다는 거죠. 노래에 얼마나 독보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다. 오디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팬들과 계속해서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꼭 찾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팬들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딱 집어서 팬덤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팬덤이 중요하다라고 장윤정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스트롯 3는 포인트를 딱 그때 맞춰 가는 거죠. 오케이 누군가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서 팬덤이 만들어져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에 맞춰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봤을 때는 그냥 지금까지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미스트롯 3가 더 좋은 방향성의 그러니까 시청률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론 그 서혜진 사단의 새로운 도전 현역가왕이 기획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문법에서는 미스트롯 3가 더 우승 가능성 더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뭐가 궁금해서 볼까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딱 하나예요. 누가 이기냐? 매회 누가 이기냐? 무대마다 누가 이기냐? 누가 다음 라운드 진출하느냐? 결국은 누가 우승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2도 그렇게 시청률이 계속 답보 상태이다가 마지막에 24%를 딱 찍은 이유는 우승자가 누군지 궁금하니까 한 3, 4%가 오른 거라고요. 그런데 현역가왕은
물론 우승자를 뽑아서 우승자한테 1억 원의 상금도 주고 우승곡도 주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 진출하니까 국내랑 해외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다 보장을 했지만 여기는 우승자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대표가 될 탑 7이 뽑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승을 못해도 탑 7에만 뽑히면 일본이랑 맞붙는 가왕대에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프로그램 탑 7이 쫙 뽑히면 막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과연 누가 우승하냐 막 가야 되는데 탑 7 뽑히면서 결승전 하기 전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관심이. 미스트롯 3는 여전히 누가 우승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상금도 이쪽 1억인데 미스트롯 3는 상금이 3억이에요. 기존 문법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 문법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알 수가 없고 게다가 기존 문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서인사단이기 때문에 서인사단이 새로 만들어낸 문법이 통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러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길인데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방송 관계들 이야기는 또 현역가왕이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현역가왕을 적절히 잘하면서 투모로는 뭐 시험 나오고 인기 끌고 있으니까 잘해서 한일 가왕전에서 한번 크게 터트리기 위한 서인사단의 뭔가 준비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뭐 이번에 그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포맷이 이게 통할지는 봐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문법만 쭉 놓고 그냥 그 기출문제 풀듯이 보자면 미스터 3의 우승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 왜냐면 여기는 뭐 집토끼도 많고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까 근데 하던 방식으로는 사실 뭐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 2나 다 그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똑같이 쓴 방식으로 하는 건 미스트롯 3도 그냥 뭐 수익은 높게 나오긴 하겠지만 기존 수준으로 점점 트롯 열풍이 사그러드는 방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인사단의 새로운 도전을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굳이 누가 이길지를 지금 예상하라면 아직까지는 TV조선이 유리해 보이지 않나 싶고 중요한 건 매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이 얘기를 하는데 설렌 이유는 이제 다시 주간 트롯으로 매주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설레고 매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